동물 요정들이 살고 있는 원더랜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아름다운 기둥이 있는데 바로 이야기 기둥. 이곳 원더랜드에는 지도자 오로라 공주가 있고 그 밑에 12전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꾸러기 수비대입니다. 하는 일은 동화나라를 지키는 것. 블랙 전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동화나라를 망가뜨리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꾸러기 수비대가 출동해 블랙 전사를 무찌르고 동화나라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죠. 꾸러기 수비대를 동화나라로 보내는 시공간 머신 알바트로스. 출동 엔트리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이며 필요시 요지경이라는 아이템으로 1명에서 2명을 추가로 더 소환할 수 있죠. 똘기. 꾸러기 수비대의 대장이자 주인공으로 전형적인 바보 열혈 캐릭터. 주인공인 덕분에 몇 번의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매번 엔트리로 출격하며 무기는 라이트 샤벨을 사용합니다. 요지경 또한 똘기가 가지고 있죠. 떵이. 마음씨가 매우 착하며 온화한 성격, 완력이 매우 강하며 전투력은 최상위권. 붉은색을 보면 폭주하여 황소의 형태로 변신합니다. 출동 횟수가 9회. 대원 중 가장 적어 비중이 없는 편이죠. 호치. 외곽 내유의 캐릭터로 전투력은 최상위권이며 선글라스를 끼면 강력한 호랑이로 변신합니다. 참고로 키키와 러브라인. 큰 형님 같은 느낌으로 후반에는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초미. 메인 히로인으로 외모 1순위. 똘기와 자주 엮이는 편. 전투 능력은 없으나 청력이 좋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녀소녀 컨셉으로 변장이 가능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변장시켜줄 수 있죠. 드라고. 가장 다재다능한 캐릭터이자 최강의 전투원. 번개나 구름 등 날씨를 조종할 수 있으며 여의주를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서양용 디자인. 가장 강하기에 엔트리로 뽑힌 것은 사회로 다른 멤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으나 반대로 호출수는 최다를 기록합니다. 요롱이. 팀 내 브레인 역할. 전투 능력은 없지만 지능을 사용하여 팀원들을 도와주는 참모 역할이죠. 특징은 말끝마다 요로리를 붙입니다. 앞날이 걱정되는데요. 마초. 밝고 긍정적이며 열혈 바보. 청춘이라는 단어를 맨날 입에 달고 다니며 남자의 로망을 품고 다닙니다. 말발굽 편자 모양의 부메랑을 무기로 사용하며 참고로 미미를 좋아하고 있죠. 미미. 싸움을 싫어하며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화장품 컴팩트를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탐색과 통신 기능이 있어 블랙 전사 추적에 사용되죠. 여담으로 마초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뭉치. 나름 전투원이지만 그 중에는 제일 약합니다. 원숭이답게 사고를 치는 쪽이 많으며 도구 또한 음성 변조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누구든 음성을 따라할 수 있으며 보통은 동료들을 골탕 먹이는 데 사용하죠. 강아지인 강다리와 견원지간으로 매번 신경전을 벌입니다. 참고로 손오공의 조카. 키키. 원래는 이런 완전 닭이었지만 변신을 하면 성숙하고 이쁜 모습을 하고 있어 평소에는 변신을 하고 다닙니다. 가장 큰언니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비전투원이었으나 점차 성장하며 여자 캐릭터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죠. 참고로 후반부에는 호치와 러브라인을 보여주며 사실상 진 히로인 역할입니다. 강다리. 봉술의 달인으로 개뼈따기 여의봉을 사용, 전투 센스와 순발력 등 은근히 좋아 활약이 상당하며 적당히 강한 캐릭터. 뭉치와 견원지간으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습니다. 찡찡이. 가장 어린 멤버로 대원들 중 가장 순수하고 거짓없는 성격. 평소에는 전투력이 없지만 이름에 걸맞게 울기만 하면 배에 있는 파란 구슬에서 필살기 울음포 광선이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나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지만 원작은 멧돼지. 일본은 12지신이 돼지가 아닌 멧돼지로 뒷목 부분에 새끼 멧돼지 특성인 갈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보통 블랙 전사는 이야기 속 인물 중에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꾸러기 수비대는 수사하고 탐문하여 블랙 전사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요지경 광선을 비추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동화나라는 난장판으로 변해 있는데 예를 들어 피터팬이 날 수 없게 된다든지 서유기는 배경이 서부 개척시대, 3장은 수녀로 종교도 변경되고 피노키오가 나무가 아닌 금으로 되어 있는 등 이건 좀 좋은데? 꾸러기 수비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블랙 전사를 찾아 무찔러야 합니다. 만약 동화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야기 기둥이 무너져버리고 결국 원더랜드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꾸러기 수비대의 초반 내용은 간단합니다. 블랙 전사가 동화나라에 침공하고 수비대는 블랙 전사를 찾고 무찌르고 그리고 마지막엔
마무리. 블랙 전사를 계속해서 보내는 악당은 총사령관 헤라. 처음에는 블랙 전사를 직접 만들어 그들의 힘으로 원더랜드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꾸러기 수비대에 의해 번번이 실패하자 자신의 분신격인 사천왕을 깨웁니다. 사천왕 1호, 어흥령과 비슷하게 생긴 거구의 고양이로 번개의 힘을 쓰고 힘이 가장 세죠. 사천왕 2호, 가장 작으며 변장술과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사천왕 3호, 중세 기사풍으로 지력과 전투력이 뛰어나며 사천왕 중 가장 강한 것으로 추정되죠. 사천왕 4호, 불꽃을 사용하며 헤라보다 몸매가 가장 좋습니다. 사천왕은 직접 부하들을 만들어 동아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들은 몇 번에 걸쳐 부하들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막히자 사천왕 4호가 직접 출격하기로 하죠. 이번 이야기는 아귀돼지 삼형제? 꾸러기 수비대가 평소처럼 동아나라를 지키기 위해 떠난 그때 총사령관 헤라가 직접 오로라 공주를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즉, 이중 공격이었던 것. 오로라 공주는 꾸러기 수비대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알바트로스에서 대기 중인 전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원더랜드로 복귀하죠. 오로라 공주를 침공한 헤라. 그녀는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헤라는 최면술로 꾸러기 수비대를 모두 잠들게 하고 오로라 공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했지만 성스러운 빛에 당한 헤라는 일단 후퇴합니다. 한편 동아나라에 있던 꾸러기 수비대는 사천왕 4호와 싸우며 고전하고 동료를 소환해보지만 알바트로스가 원더랜드로 복귀했기 때문에 소환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돼지 삼형제만 보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였습니다. 염소가 모두 돼지로 변한 것이었죠. 사천왕 4호는 강했고 결국 위기에 몰린 똘기. 그는 다시 한번 동료들을 소환해보았고 마침 동아나라에 복귀한 꾸러기의 수비대는 소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라고의 활약으로 사천왕 4호가 타고 있던 로봇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하지만 본 모습을 드러낸 사천왕 4호는 매우 강했습니다. 드라고를 한 방에 쓰러뜨리고 다른 동료들도 한 방에 날려버렸죠. 한편 사천왕의 공격을 당당하게 받아낸 똘기. 사실 똘기는 천적인 고양이를 보자 꼿꼿이 얼어버린 것. 이대로 계속 싸운다면 사천왕의 승리겠지만 오로라 공주의 공격을 받은 헤라의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어 사천왕의 힘을 모두 모아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퇴각합니다. 다행히 덕분에 동아나라를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죠. 그 후 블랙 전사들의 몇 번의 침략이 더 있고 난 뒤 꾸러기 수비대는 평소처럼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고소공포증 피터팬, 격투대회를 통해 사익감을 찾는 쥐 이야기, 늙은 알라딘 이야기, 은혜 갚은 맘모스, 헨젤과 걸신 들린 그레텔 이야기 등 엉망진창인 동아나라를 지키고 있죠. 계속해서 꾸러기 수비대가 블랙 전사를 막아내자 이번에는 사천왕 1호와 4호가 동시에 출격하기로 합니다. 이번 동아나라는 장화신은 고양이가 나온다는 말에 쫄아버린 똘기. 사실 똘기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고양이 정령 쿠키가 똘기를 잡아먹겠다고 겁을 준 이후 고양이 공포증이 생긴 것이죠. 장난이 심하긴 했지만 순진한 고양이였던 쿠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부터 실종 상태죠. 역시나 똘기는 장화신은 고양이를 보자마자 겁을 먹었군요. 꾸러기 수비대는 금방 사천왕 1호와 4호를 찾아냈지만 그들은 강했습니다. 아무리 협력하여 공격해도 소용없었고 게다가 똘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로기 상태. 그런데 한참 대치 중이던 사천왕이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평소처럼 알바트로스를 소환하는데 걱정 마세요. 생명의 은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역광강당하며 알바트로스가 반파되는 대위기를 맞게 되죠. 다행히 오로라 공주가 힘을 써준 덕분에 원더랜드로 후퇴하긴 했지만 장화신은 고양이 세계는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태. 하지만 꾸러기 수비대는 출동할 수 없었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망가져 불가능했던 것. 게다가 출동이 가능하더라도 지금의 똘기의 상태로는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오로라 공주는 원더랜드에 숨겨진 에메랄드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에메랄드만 있다면 알바트로스가 업그레이드하여 부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하여 똘기와 호치만 남고 나머지 꾸러기 수비대는 에메랄드를 찾으러 떠나기로 합니다. 그동안 똘기와 호치는 고양이 공포증 극복 훈련을 하도록 하죠. 똘기를 강제적으로 정신과방에 가두어두고 고양이와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 호치는 고양이로 변신하여 똘기를 단련시켜주죠. 똘기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헤맸지만 어느샌가 고양이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새로운 필살기까지 습득하며 공포증을 극복해내죠. 똘기와 호치는 에메랄드를 찾으러 떠난 친구들을 쫓아오고 시비간지가 모이자 에메랄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알바트로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부활. 재출격하는 꾸러기 수비대. 장화시는 고양이 세계는 엉망진창이었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이었죠. 똘기는 완전히 고양이 공포증을 극복해 사오를 밀어붙이고 부상을 입히는데 성공! 사오는 먼저 후퇴하고 남은 1호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 강력했던 사천왕 1호는 똘기에게 맥을 못 추며 허무하게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강력해진 알바트로스에게 결국 1호는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고양이 공포증을 극복한 똘기,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알바트로스가 생긴 꾸러기 수비대는 사천왕의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내게 됩니다. 파랑새가 된 키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 미미, 오디션을 보는 인어공주 이야기 등 계속해서 막아내자 총사령관 헤라는 상사에게 혼나게 됩니다. 그 상사는 바로 대마왕 마라. 상사에게 탈탈 털린 헤라는 바람쓸 겸 과거 자신이 살던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호치,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똘기를 매일 괴롭히던 고양이 쿠키. 하지만 5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고 호치는 매년 쿠키의 생일이면 고양이 목걸이 선물을 가지고 그녀의 집에 두었던 것이죠. 총사령관 헤라의 정체가 바로 쿠키. 마침 호치가 쿠키의 집을 방문하였고 당황한 헤라는 몸을 숨기죠. 헤라는 자신을 기다리는 호치를 보며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호치를 공격합니다. 호치는 헤라와 전투하던 중 헤라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발견. 헤라와 쿠키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호치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때 다른 동료들도 나타났지만 헤라의 공격 한 방에 모두 날아가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행히 오로라 공주가 꾸러기 수비대를 도와주었고 헤라는 할 수 없이 또 후퇴하죠. 그 다음 동화나라는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 호치, 마초, 강다리, 키키 4명이 선발되었고 출격하죠. 브레멘 음악대에 나오는 개는 강다리, 닭은 키키, 당나귀는 마초가 맡게 되고 호치는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브레멘 음악대의 고양이가 변신한 사천왕 2호입니다. 2호는 꾸러기 수비대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함께 지내며 꾸러기 수비대와 친해졌고 동료애를 느끼게 되죠. 뒤늦게 나타난 호치. 호치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사천왕 2호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결국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호치는 2호에게서 쿠키의 모습을 느끼며 공격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기 시작하죠. 한편 그 모습을 아공간에서 지켜보고 있는 꾸러기 수비대. 그런데 그때 4호가 탄 블랙 알바트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블랙 알바트로스는 알바트로스를 카피하여 만든 전함으로 갑자기 나타나 공격한 것이죠. 알바트로스는 또다시 망가질 뻔했지만 다행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2호와 지지부진하게 전투하자 동료들을 소환해보았지만 알바트로스가 도망갔기 때문에 소환이 불가능하죠. 결국 48시간이 지나게 되고 동료들은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2호. 한편 도망갔지만 또다시 쫓기고 있는 알바트로스. 오로라 공주는 무리하여 알바트로스에게 힘을 보내주고 그 힘으로 겨우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야기 속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이상하고 출동했던 대원들도 모두 세뇌되어 공연을 하고 있었죠. 꾸러기 수비대가 2호를 쓰러뜨리려 다가가자 2호는 세뇌된 대원들을 조종하여 공격합니다. 2호의 힘에 이끌려 결국 괴물로 변해버린 강다리와 마초. 하지만 키키만은 변하지 않고 버티자 마음이 약해져버린 2호는 방심하고 그때 드라고의 활약으로 조종하고 있던 피아노를 부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블랙 알바트로스를 타고 나타난 4호. 2호는 단지 믿기에 불과하다며 얘기해주자 2호는 일단 후퇴합니다. 블랙 알바트로스는 평소에는 전함 모드이지만 이렇게 로봇으로도 변신이 가능하죠. 하지만 4호는 블랙 알바트로스만 믿고 방심하다 결국 드라고와 똘기의 합동 공격으로 애꾸가 되고 블랙 알바트로스를 거대화하여 공격하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한지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결국 4호는 블랙 알바트로스를 버리고 달아나지만 이를 놓치지 않은 꾸러기 수비대에게 생명의 빛을 맞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오로라 공주는 꾸러기 수비대에게 헤라의 정체가 쿠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6년 전 오로라 공주를 돕고 원더랜드를 지키는 12지신을 뽑기로 하죠.
정령들은 서로 하겠다며 지원하였고 오로라 공주는 밤 12시 정각에 각자의 집에서 출발하여 들어온 순서대로 뽑는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쿠키. 쿠키는 평소 오로라 공주를 존경하고 있어 어떻게든 12명 안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쿠키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 오로라 공주. 오로라 공주는 쿠키에게 쿠키한테만 특별히 12시 5분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어요. 허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오로라 공주님께서 이토록 잘 생각해 주실 줄은... 그 말을 들은 쿠키는 오로라 공주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긴다 생각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결국 쿠키는 1등으로 도착하나 반칙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령들은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죠. 참고로 똘기는 떵이를 밟고 1등, 떵이와 호치는 서로 물러서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려 2등, 3등, 새초미는 여유롭게 들어왔으며 요롱이는 완벽한 계산 후 새총으로 날아왔으나 강풍에 막혀 드라고의 구름을 얻어타고 왔습니다. 마초는 제일 잘 달리지만 조깅하듯 여유있게 들어와서 7등, 야리야리한 미미는 간신히 8등으로 들어왔고 뭉치와 강다리는 서로 경쟁하다가 정반대로 달리며 지친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때 키키와 뭉치가 부딪히며 뭉치의 손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이 키키. 강다리는 뭉치에게 패배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찡찡이는 쿠키와 부딪히며 굴러 들어가면서 선발 시합은 마무리되죠. 사실 쿠키는 대마왕 마라에게 속았던 것. 낙담하고 있는 쿠키에게 마라가 접근하여 함께 복수하자며 꼬시게 되죠. 쿠키는 오로라 공주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녀 헤라가 되었던 것. 그리고 6년 전 쿠키가 사라졌을 때 같이 사라진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엘버트. 그는 상상의 동물 기린의 정령으로 원더랜드의 신문 기자였습니다. 엘버트는 충분히 12지신에 들어올 실력이 있었으나 그는 기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선발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엘버트는 기자의 감으로 쿠키가 5분 일찍 출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쿠키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때 쿠키가 헤라로 변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헤라는 목격자인 엘버트를 공격하고 그는 중상을 입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버트는 자신의 영혼이 원더랜드를 위해 사용되길 바랬기에 오로라 공주에게 부탁하였고 그리하여 신과 같은 존재인 코로나는 그를 알바트로스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질럿이 드라군으로 되는 것처럼 메카니카 시킨 것이죠. 한편 오로라 공주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 헤라는 동화나라를 총공격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속을 동시에 공격하자 이야기 기둥은 무너지기 직전. 꾸러기 수비대는 이야기 나라를 모두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의 본진으로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모두 도서관에서 옛 자료를 찾아보는데 원더랜드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죠. 아득히먼 옛날 또 다른 원더랜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려 원더랜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고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다시 돌아오자 새로운 2대 원더랜드가 생긴 것이죠. 그 2대가 지금의 원더랜드. 그리고 블랙 전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세히 관찰해보니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적의 기지가 바닷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12시간 후면 원더랜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예정. 꾸러기 수비대는 적의 본진으로 가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1대 원더랜드를 발견합니다. 마치 갈치 등뼈처럼 뼈다귀만 남은 상태였죠. 꾸러기 수비대가 나타나자 그들을 맞이하는 고양이와 블랙 알바트로스. 블랙 알바트로스의 공격에 꾸러기 수비대는 수동으로 알바트로스를 컨트롤하여 싸우게 되고 한 방에 쓰러뜨리는데 성공! 그러자 사천왕 사모는 꾸러기 수비대를 망가진 동화나라로 끌어들여 싸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천왕 이오는 꾸러기 수비대와 싸우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는 걸까? 어째서 싸워야만 하는 거냐고. 망가진 동화나라는 위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괴물들이 등장하고 공격하지만 더 큰 위험은 사천왕 사모. 1대 12의 싸움이지만 여유롭게 상대하는 사모. 한 방에 전투원들을 쓰러뜨리고 찡찡이의 울음포에도 꿈쩍도 하지 않죠. 모두 쓰러지고 대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코로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12명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치라는 조언. 꾸러기 수비대는 그 조언에 따라 힘을 합쳐 공격하고 사모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사모는 혼자 죽을 수 없다며 동굴을 무너뜨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꾸러기 수비대는 서둘러 탈출하는데 떵이의 발이 땅에 끼었고 드라곤은 그것을 도와주려다가 종알같이 날아오지 않으면 사천왕 너가 친구 잡으러 갈 거야.
그거 아주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 허무하게 사망해버린 떵이와 드라고. 허망하게 두 명의 동료를 잃었으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헤라를 추격하고 이번에는 오즈의 마법사 세계에 들어왔죠. 이번에 나선 것은 사천왕 2호. 하지만 2호는 싸우기를 싫어했고 꾸러기 수비대에게 투항하기로 하죠. 사천왕 2호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천왕은 난폭하고 비열하지만 2호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여린 성격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헤라가 쿠키였던 시절 밝고 순수한 마음의 분신이 바로 2호였던 것. 2호는 헤라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헤라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줍니다. 1대 원더랜드의 최하층에 도달한 꾸러기 수비대. 이곳은 2대 원더랜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2호는 쿠키의 집과 똑같이 생긴 곳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요롱이는 함정인 것을 눈치채고 몇몇의 동료들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요롱이와 마초, 미미, 그리고 찡찡이는 갇히게 됩니다. 역시 네가 꾸민 함정이었어, 여라리. 하지만 안 됐군, 여라리. 헤라의 공격에 요롱이는 한 방에 리타이어. 마초는 온몸으로 동료들을 지켜보았지만 결국 미미와 마초는 사망하고 가까스로 찡찡이만 살아남게 됩니다. 징징아, 다 컸는데 그만 울어야지. 근데 찡찡이는 우주하느라 공격을 못하는데? 사천왕 2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헤라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러자 헤라는 그런 2호를 직접 참교육시켜버리고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버리죠. 총 공격을 하는 꾸러기 수비대. 하지만 헤라의 공격에 땅이 갈라지며 떨어지게 되는데 용암에 떨어져 죽을 뻔한 것을 강다리의 재치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봐 강달아, 우리 경주 안 할래? 저기 바위벽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겨루는 거야. 가장 먼저 올라온 강다리, 그리고 뭉키가 바로 뒤따라 올라오는데 혹시 팔아라! 어서 팔아라! 헤라는 뒤늦게 올라오는 뭉키를 공격하고 그것을 강다리가 막아주다가 죽게 됩니다. 뒤를 부탁한다. 뭉키는 강다리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개뼈따기를 들고 헤라에게 맞서 싸우게 되나 결국 리타이어. 미안하다. 강달아, 약속을 못 지켜서. 이제 남은 전사는 똘기, 호치, 새초미, 키키, 찡찡이. 호치가 공격하자 헤라의 마음속에 있던 쿠키의 기억으로 잠시 빈틈이 생기고 호치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헤라를 쓰러뜨릴 기회를 얻게 되죠. 하지만 그때 헤라는 쿠키의 모습으로 호치를 속이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호치를 구하기 위해 키키가 나섰지만 키키, 너까지 위험해. 얼른 절로 와. 싫어. 난 반드시 널 구하고야 말 거야. 결국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며 리타이어. 이제 남은 것은 똘기, 새초미, 찡찡이. 새초미는 마라에게 속았다는 걸 말해주지만 헤라는 믿지 않습니다. 그때 헤라의 몸속에서 사천왕 2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2호의 목소리로 주저하고 있을 때 빈틈을 노려 똘기의 공격. 그것으로 헤라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헤라를 쓰러뜨리자 직접 나타난 마라. 그녀는 블랙 알바트로스의 빙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마라는 쓰러진 헤라를 버리고 그제야 헤라는 이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라가 원더랜드를 노리는 이유는 바로 길동무. 1대 원더랜드는 곧 바다의 용암 속으로 가라앉을 위기로 1대 원더랜드가 사라지면 자신도 죽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하여 2대 원더랜드도 함께 멸망시켜 모두 함께 죽는 게 그녀의 목표인 것이죠. 마라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리고 있는 똘기. 기습 공격으로 마라를 애꾸눈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원더랜드는 가라앉기 직전이지만 원더랜드 정령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아! 꾸러기 수비대가 지켜낼 것이란 걸. 꿈과 희망이 모이자 그 힘은 이야기 기둥을 회복시키고 오로라 공주가 깨어나게 되죠. 희망이 있는 한 원더랜드는 무너지지 않는 것. 그때 알바트로스가 나타나고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동료들이 등장. 코로나에 의해 죽었던 멤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났죠. 12명의 꾸러기 수비대는 모두 모여 힘을 모아 광선을 발사! 하지만 마라는 그 공격을 버텨내고 그때 또 하나의 힘이 더 합쳐집니다. 바로 헤라, 아니 쿠키의 힘이죠.
이렇게 마라를 무찌르는데 성공! 평화를 되찾은 원더랜드. 코로나의 힘으로 엘버트도 살아 돌아오게 되고 헤라도 쿠키로 돌아오게 됩니다. 쿠키는 악행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긴 여행을 떠나기로 하며 호치는 쿠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키키, 그리고 꾸러기 수비대의 이야기가 새롭게 기둥의 일부분이 되면서 꾸러기 수비대는 끝나게 됩니다.